조기 유학에 대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윤은자 대표님과 이혜숙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조기 유학에도 종류가 다양하죠?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큰 틀로 나누면 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로 나눠서 제가 네. 아이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사립이냐 공립이냐?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겠죠? 많이 나죠.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네. 어허.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공립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으로는 좀 네. 유리하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네. 그 중에서도 하여튼 좀 추천하고 싶은 경제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공립학- 캐나다는 네. 한 50년 전부터 네. 그 전 세계 학생들을 정부 차원에서 음.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받는 거예요. 공립학교에서요. 공립 시스템을 가지고 1년에 한 1,800에서 2,500이 있습니다. 다 합해서 네. 교육비, 홈스테이 비용, 홈스테이비 의료보험까지 다 학교에 그 재료비까지 포함되고요. 포함해서. 거기에 용돈하고 비행기표하고 네. 뭐 이렇게 관리비가 또 이렇게 맡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전문가로. 네. 그러면 그 비용은 이제 따로 산출되는 거고요. 음. 일단 학교 가서 먹고 자고 음. 학교에 공부하는 건 1,800에서 한 2,500 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밥은 몇 끼 나와요?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밥 안 나오고요. 저는 급식업. 저는 아직도 학교 급식 그런 건 없고 아직도 그렇죠. 한국이 엄마들이 정말 천상의 나라예요. 거기는 네. 싸가지고 해야 돼, 샌드위치. 싸가야 돼요? 네, 그 대신 카페테리아가 있어서 아. 가서 사 사 먹을 먹을 수 수도 있다. 있고요. 그럼 누가 그 하숙집에서 하숙집이래요. 예, 홈스테이 홈스테이에서 싸주고요. 싸줘요? 어떤 부모들은 우리가 그 런천 미술 한 5가지 있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싸가지고 가도 돼 하는데 보통 샌드위치는 싸줘요. 점심, 예. 아침은 거기서 주고. 그냥 아침 이렇게 저녁 다 주죠. 시리얼이나 뭐 밀크 시리얼 줘요? 시리얼이나 그렇게 빵 토스트 이런 겁니다. 스테이크 줘요. 그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는 잘 줘요. 하여튼 먹고 자는 건 문제 없다. 네. 예. 아까 그 프로그램으로 그럼 한 기간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그게 1년이에요. 1년이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어. 캐나다는 1년 등록금을 완불하면 홈스테이 비용까지 네. 비자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음흠. 그러니까 캐나다는 1년 비용이 교육청에서 다 받아요. 홈스테이 비용까지. 예. 그 1년 끝나고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하고 싶으면 네. 학생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 만약에 9월 말까지 비자를 받았으면 한 5월쯤 저희가 인터넷으로 다시 또 음. 온라인상에서 하면 돼요. 학생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는 그런 것들이 아주 정부 차원에서 잘 돼 있어요. 뭐 성적이 좀 안 나온다든가 그래도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50점 미만이면 안 음. 되지만 보통 아이들이 가서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음. 다 7, 80원 맞아요. 네.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는 거, 마약을 한다거나 애들하고 싸움을 한다거나 그러면 퇴학 받아서 오는데 아. 그냥 연장이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만 네. 빼면 네. 혹시 아이들 중에 호스트 패밀리랑 성향이 안 맞거나 해서 도저히 적응을 못하겠다, 바꿔달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뭐 한 대략 저희 통계적으로 한 5%에서 7%인데요. 그러니까 언니는 가서 참 잘 있었어요. 1년. 동생을 보내는데 동생은 가서 일주일 만에 코드가 안 맞는다거나. 같은 집에 보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이와 호스트의 코드 문제라 그래요. 좋고 나쁘고는 아니다. 그러면 교체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 아. 미국 공립은 참 힘듭니다. 미국 공립 교환은 유학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아주 힘든데 캐나다는요. 저희가 그래 아이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빨리 이런 부모님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캐나다에 그 공립 학교 유학 가능한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서 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한 5-6군데를 보냅니다. 밴쿠버 지역하고 그러면 이게 서부 끝이잖아요. 네. 거기에 코목수 교육청 정말 저희가 볼 적에 환경하고 아이들의 몰입 환경도 아주 좋고요. 또 조금 덜 심심하고요. 한 10분, 20분 걸어가면 한국 분식집도 있고요. 그거 중요해요. 근데 노바스코시아 끝 있어요. 이해 선생님 딸내미 노바스코시아 끝으로 보내는데 거기는 아주 시골입니다. 근데 거기도 장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하인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2년, 3년 보내요. 거기 교육청은 주교육청은
그러니까 유럽 아이들 한 1년에 1,000명씩 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2, 고3을 많이 받아봐갖고 유학생들한테 점수를 그냥 주는 건 아닌데 아주 아주 협조적으로 내신이 잘 나옵니다. 주로 저 공립학교는 좀 시골에 다 있군요. 근데 제가 음. 밴쿠버를 못 보내요. 왜 못 보내냐 하면 30분만 버스를 타면 한국 음식점, PC방, 노래방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한국촌이 너무 크니까요. 아니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약간 그 PC방 옆에 있어도 조절할 수 있고 가끔도 한국 분식집도 좀 가고 이런 걸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많이들 원하세요. 지금 아이들은 다 그걸 그쵸. 원하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시골에다가 이렇게 좀 고립시켜 놓으면 좀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런 네. 케이스잖아요. 네. 이제 미국에 제가 나중에 이제 둘째 딸을 데리고 있던 호스트가 우리 집에 왔었고 그 호스트가 나중에 막내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을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사립학교 결정하려고 갔는데 저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가보니까 가도 끝없는 옥수수 콩밭이에요. 근데 딱 외딴 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서 다음 집을 가려면 차를 타고 2, 3분은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이면 저기 그 사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따져보세요. 애 인생에서 언제 그런 정서적인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애들은요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요?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 아니 근데 너무 옥수수방만 있고 사슴하고 영어할 수는 없잖아요. 뭐 좀 사람이 스토어라도 좀 있고 뭐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호스트랑 같이 사니까 집안 그분들하고의 사람. 그렇죠. 저희는 특히 이제 그 호스트맘이 되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언어가 막 급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집을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좋죠. 그죠? 우리 아이들 보낼 때 이런 프로그램 넣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제가 이제 네. 상담이 끝나서 네. 그럼 얘는 뭐 노바스코시아 끝으로 보낸다, 네. 뭐 밴쿠버 이쪽으로 보낸다, 뭐 미국 교환 보낸다, 네. 미국 보딩 보낸다.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랑 캐나다 국립으로 가서 해보자고. 그렇게 시작이 되면은 이제 일단 학교에서 네. 결정이 돼서 학교가 결정이 되면 두 번째는 학교로 우리가 이제 어플라이 하잖아요. 네. 학교에서 억셉턴스 레터를 받아야 돼요. 입학허 가서 학교에 신청서를 내고 그쪽에 검토 후에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입학허가서가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학생 비자 준비를 해야지. 비자를 예, 준비하고. 그러면 학생가 비자 준비할 때까지가 한 2개월. 제가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축축축 이렇게 했으면 2개월 되고 학생 비자가 나오는 데까지는 또 after 1 month에서 한 3달,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걸립니다. 신청부터 학생 비자 네. 도착까지 발급까지 최대 5개월 네. 정도 예상하고.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 다니는 학교는 그만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되는 거예요? 저는 마무리까지 하라 그래. 학기 떠나는 제도는. 날까지. 한국 학교 다니는. 그렇죠. 네, 그러면 아. 토요일이나 이럴 적에 저희가 아이를 불러서 담당 선생하고 네가 가는 지역이 뭐 거의가 애들이 가는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와요. 가는 지역이 이래 그러고 호스트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사례가 많잖아요. 네. 막 얘기해주고 너는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거 얘기해주고 가서 잘 지내고라는 네. 사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좋아한다. 하고 네. 돌아오면 동창회처럼 네. 그렇게 선후배가 만나는 기회도 만들고 이제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 번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의 학교 성적은 입학하는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돼요. 적어도 C 정도는 돼야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C 정도면 한국에서 70점? 예, 너무 점수가 안 좋으면 캐나다 그래서 안 뽑힐 수 있겠네요. 거기서도 그 브레이크가 공립학교에서도 걸죠. 너무 네. 심하다 그러면 네. 안 받. 그 기본은 한 중위권 줘야 수준? 되는군요. 중위권.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15세에서 18세. 네, 캐나다는 캐나다는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부터는 다 받아요. 다 받. 네, 안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로 자격증이나 시험 그런 조건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미국 공립은 그 영어 테스팅을 그 LTS라는 걸 저희한테 줘요. 그러면 그걸 해갖고 평균적으로 한 70이 돼야지 되고요. 저는 그거 10번 보고 가는 애도 있어요. 기회를 여러 번 주는 예, 거죠. 끝까지 봐봐 그래요 제가. 그리고 캐나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네가 학교 성적, 우리의 또 커멘트, 학교 성적 보고 이렇게 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캐나다 공교육은 자신이 떼는 거예요. 성적이 안 될지라도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된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교육 방법은 영 네. 달라요. 음. 저희랑 정말 영 다르고. 그럼 저 캐나다 위주로 얘기하셨으니까 미국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좀 짧게 정리 한번. 네, 미국은 이제 보딩스쿨,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5,000개 넘어요. 그러니까 50개 주라고 그러면 해도, 그러면 미국에서는 교육이 200년 전부터 막 굉장히 활발하게 한 나라라. 미국은 사립학교, 기숙학교예요. 그게 볼딩이라고 그러게. 기숙학교하고 기숙학교 아닌 호스트하고 사립학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숙학교는 뭐 그냥 공식적으로 6, 7천만 원 1년에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홈스테이는 크리스찬 사립이나 캐톨릭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학비가 뭐 1,000만 원, 1,500만 원에다가 홈스테이 비용이 한 1,000만 원 들어서 그것도 한 2,500이면 되는데 이거 6, 7천만 원이잖아요. 볼딩이. 근데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애들을 안 받고 사립에서 받기 때문에, 공립은 그 무료 프로그램, 국무성에서 하는 프로그램밖에 없어서 미국 공립 교환학생만 있다. 사립으로 가려면 호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청소년의 홈스테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면에.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은 그 보딩스쿨 아니면은 그렇게 추천하지 예, 않아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캐나다로 보내고 있습니다. 브리티처럼. 그러시구나. 네. 그럼 그 미국 그 사립으로 가는 거는 또 자격이 아까 그거는 좀 애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영어 성적이 토플로 치면 한 100위권 안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80점은 넘어야 됩니다. 120점 만점에. 예. 그러면 그게 중학교 이런 애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점수예요. 꽤 높은 점수예요. 그리고 아주 뭐 50위 안에 들어가려면 100점 넘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거는 준비가 된 아이들은 저희도 보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한 2, 3년 준비시켜서 학교 성적도 아주 좋아. 뭐 또 액티비티도 하나 확실하게 만들었어. 또 영어 그런 공인 점수도 만들었어. 그러면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볼딩스쿨은 그 대신 이제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가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아이빌리그를 겨냥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준비가 좀 덜 되고 소극적인 애들도 있잖아요.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 자기 주도로 다 해야 되잖아요. 자기 쫓아다니고 그럴 적에 계속 이제 한국 애들하고만 만나면 그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준비가 된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됐나 안 됐나는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척 하셔요. 아까 저기 액티비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저희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인성이에요, 인성. 미국 교환학생 공립 프로그램은 국문성에서 전 세계 아이들한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유학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청소년 그 문화교류 차원의 그 프로그램이다. 그래도 학력은 인정받는다. 네. 네. 왜냐하면 공교육이니까 국무성이라는 데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다릅니다. 아쉬운 것들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국제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하고요, 낮은 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전문가시니까 통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죠. 국제 학생이 많다 그러면 다양한 문화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예,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마인드를 좀 열어놓으시고요. 국제 학생이 저는 많다 그럴 적에 퍼센테이지가 골고루 레이쇼가 돼야지 중국 애들이 많다거나 그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주 확실히 물어봐요. 너네 지금 전체적으로 너네가 국제학생이 몇 명이야?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9학년의 국제학생은 몇 명이야? 그렇게 물어봐요. 네. 혹시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그냥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있나요? 많으세요. 그 엄마들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영어는 다 하세요. 그 정도는. 그럴 적에 이제 저도 이해는 해요. 너무나 제대로 된 정보, 그러니까 아이에 맞지 않은 정보들을 주고 정직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그 비용도 아끼고요. 그래서 하는데 엄마들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알잖아. 거기 뭐 어떤 저희는 이것까지 알아요. 거기 영어 선생님이 3사람인데 그 한 선생님 점수 되게 안 줘. 그 선생님 과목 들으면 안 돼 이래 저희가. 네. 그거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영어 제일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뭐 등등등인데 엄마들은 그런 건 하나도 몰라. 가서 봐도 그냥 장님이 코끼리 앓듯이 겉에만 싹 보고 오는 거야. 환경 좋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혼자서 보내시는 거는 그런 실패 케이스도 부모님이 리스크를 안으시고 보내셔야 된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도 갔을 때 이렇게 그 호스트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밥을 주면 고맙다래 되잖아요. 미국은 거기 그 호스트라 해가지고 부모처럼 일원도 안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고맙다는 얘기가 우리 입에 안 밴 거예요, 우리가. 아. 감사합니다. 땡큐 이걸 안 하는 땡큐를 안 거예요. 했어요. 우리도 잘 안 가르치잖아요. 전 많이 하는데. 다행이네요. 네, 전 아, 근데 그게 잘. 아까 첫인상 저 고맙습니다 그래. 이렇게 아니, 어려운 거를 그런데- 해주셔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걸 아. 지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뭘 지적하냐면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혼자 찾아서 안 하더라요, 잘. 그럼 저한테 지적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별로 저한테는 좋은 얘기가 아니죠. 제가 잘못 가르친 거니까 일단은 뭐 문화적 차이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고맙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애를 그렇게 하라고 제가 옆에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호스트하고 저희는요 지금 정말 가족이에요. 그 딸이 이번에 이제 여름에 결혼하는데 뭐 제가 가든 딸은 물론 미국에 있으니까 갈 테고요. 저도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족이 됐어요. 아유 오늘 아주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다고 이제 네, 인사를 네, 네. 해야죠. 네. 우리 좀 민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뭐 저 부모님들께 못다 하신 이야기 있으면. 제가 24년 동안 이 일을 너무 신나게 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접했을 적에 그 아이들이 오렌지족이었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줘야지. 그래갖고 정말 꿈을 심어줘갖고 애들 인생이 너무 신나고 재밌게 또 뭐 소위 그냥 볼 적에 조건적으로도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나는 그래요. 선생님은 너한테 좋은 멘토 선생이 하고 싶어. 뭐 대표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나한테 준 세컨 라이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일을 끝까지 저는 아이들한테 좋은 멘토 선생으로서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신나게 하고 싶어요. 자 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